안녕하세요. 3분 논평의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검사 혹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두 번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통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4,400억 원을 초과하였다는 통계에서와 같이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은 매우 큰 실정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 촉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인데요. 이는 주로 총책들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물며 범죄를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담한 자들 중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의 경우 예외 없이 검거되고 있으며 처벌 또한 매우 중한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른바 현금 인출책의 처벌 수위가 합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보통 현금 인출책은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함으로써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는 측면에서는 중한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반면 대부분의 현금 인출책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그 경위를 고려할 때에는 사실상 형사처벌의 필요성마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처벌받은 사례들 중에는 주로 대출 심사를 위한 신용등급 상승의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전달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도 현금 인출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과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인출책이 된 사람들 중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소액 대출을 받고자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보태고자 했던 것이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회적 약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단체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영문도 모른 채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 인출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반드시 송두리째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총책이 아닌 단순한 현금 인출책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의 3분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